후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또 앉을만한 의자가 또 어딨냐. 오토바이 타고 하면 너무 정신사나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드크에 앉아서 메모장도 키려고요. 린네 방을 가자! 린네 천재야? 유목민 여자 변태 신호등. 못 앉는구나. 아니, 앉을 수 있네. 한번 좀 후기를 얘기를 해볼까요? 스토리 한 줄평. 내 겜생 망치려고 명조가 연출에 독을 풀고 있다. 잘한다 하니까 어디까지 잘 하려고 그래. 정말 눈이 엄청 높아졌어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평범한 대화를 할 때도 해상도가 바뀌면서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제 상황을 연출해 나가는, 상황을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해상도가 바뀌는 그 구도를 쓰는 이유가 뭔가 싶었더니 애들의 행동에 제약이 없어져. 얘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구도를 다 준비를 해서 재생을 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이에요. 캐릭터가 나와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되게 다양한 구도, 다양한 장면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캐릭터가 무대에 서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각도에서 보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이 레터박스 연출이 2008 호나미에서는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았어. 근데 이번 3.0에서는 이 빈도가 진짜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더욱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행동들을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캐릭터가 고정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좀 대화를 좀 재밌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지루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레터박스 연출로 다양하게 보여주다 보면은 우리가 굳이 그거를 엄청 몰입하려 하지 않아도 재미가 있으니까 몰입이 잘 돼. 이번에 이거를 3.0 때 다 때려박으면서 몰입도를 정말 잘 끌어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뭘 넣었냐면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 너 여기 뭐 하는 건지 궁금해? 야, 너 우리가 뭐가 위협인지 궁금해? 그냥 들어가 봐! 우리 포탈 타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한 거 보이드웜 일단 만나고 시작했잖아. 그와 동시에 린네랑 이후에는 스타터치 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자연 경광을 하나하나 눈에 담게 되었고, 무언가 말로 푸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근데 또 진짜 이거는 내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이드월 피해서 린네와 함께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분위기랑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 오늘 패키지 게임 새로 나와가지고 오픈런 뛰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 예전에 리나시타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마주한 그 자연 경관, 왠지 모르게 하늘에 명조 워더링 웨이브가 떠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그거를 여기서도 느꼈잖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역에 왔다라는 거를 확 와닿게 만들었으니까. 이번 스토리는 진짜 나는 평범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 설정은 생각보다 많아. 이거는 이게 너무 컸어요. 각종 이 레터박스 연출부터 해서 흥미 있게 계속 끌어당기다 보니까 연출 자체도 게임보다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연출을 보여주는데, 그런 와중에 애들이 이뻐, 잘생겼어. 그리고 애들 막 동작도 화려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 그런 데서 느끼는 거죠. 재미있으면 된 거잖아.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유는 재미잖아. 이 재미가 다양한 재미일 수도 있어요. 뭐 감동이나 뭐 교훈이나 인생에 여운을 주거나 그런 재미일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원초적인 재미가 더 크다 생각하거든. 그 원초적인 재미를 잘 줘요. 진짜 이제 단순한 플롯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겠어? 재밌잖아. 장르에 맞는 그 재미를 주잖아.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좀 감탄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바이크를 진짜 잘 활용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크에 대한 인식 뭐였냐면은 그냥 단순히 활공을 대체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왔구나, 그렇게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동하면서 바이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다 보여줬잖아. 속도감도 보여주고 바이크를 이용한 지형 환경 이용하는 거라든지 바이크를 이용한 나름의 보스전, 그리고 마지막에 린네의 바이크 액션까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거대한 몬스터를 때려잡는 게임, 대표적으로 몬스터 헌터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보이드웜과 싸울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근데 그거를 명조에서 이렇게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정말 3.0 1막은 진짜 얘네가 연출을 어디까지 더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가지고, 그런 탓에 이걸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난 요 생각을 요즘에 아니야. 요즘에 드는 생각은 와! PC 게임인데 모바일에서 실행이 된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얘는 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런 거지 이게. 정말
라하이로이가 기대가 돼요. 라하이로이가 정말 기대가 돼요. 진짜 기대가 돼요. 패드 친형 줬는데 아씨. 나 그냥 이제 앞으로 명조는 뭔가 패드로 하고 싶어. 그 패드 연결해가지고 콘솔처럼 즐기고 싶어. 조만간 카르티시아 플로로 그 컨트롤러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면은 그냥 나는 그때부터 앞으로의 기대되는 스토리 떡밥. 일단은 모니에죠. 모니에라는 캐릭터가 방랑자를 아는 듯한, 방랑자의 과거와 연관된 인물로는 루크 헤레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루크 헤레센은 의학 쪽이다 보니까 약간 메인에서는 조금 멀어졌다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모니에는 방랑자의 테이프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잖아. 왜냐면은 저 리액터를 대체를 해야지만은 엑소스트라이더를 깨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방랑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모니의 행보가 확실히 좀 기대가 되고 아마 이 2막 자체는 모니의 막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죠. 여러모로 지금 방랑자의 뒤를 조금 봐주는 듯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잔성의 연락원은 누구일까? 회장일까? 뽀로로일까? 크리스토포로인가? 아니면 잔성의 회장인가? 원체 외곽에 있을 거다. 이렇게 스타터치 아카데미를 상대로 직접적인 보이드스톰 테러까지 일으키는 거 보면은 이 연락원이 외곽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막에서는 우리가 로야인들, 외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유적을 탐방을 하고 그와 동시에 모니에와 연락을 하면서 저 잔석의 연락원의 좀 실체를 밝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하죠. 아쉬웠던 점, 왜? 저렇게 예쁘게 빚을 꺼면 풀불로 내던가. 그 NPC들 보다 보면은 진짜 이쁘고 잘생긴 NPC들이 많아. 그 리나시타의 로즈마리, 마거리트, 아비디우스도 그렇기도 했고 몬텔리 대부님이라든지. 근데 진짜 그렇게 또 있긴 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저런 캐릭터 하나하나가 나름의 감초 역할을 하는 거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 저 조연 되게 재밌는데 저 조연 비중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그런 조연이 주연이 되면은 좀 별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리스가 그런 캐릭터지. 이렇게 아쉬움만 남았을 때 딱 보내주는 게 맞네. 근데 실은 진담일 수도.